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여러분. 최소한의 C특강입니다. 자, 정보처리 실기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죠? 자, 그런데 전공이시던 비전공이시던 C언어와 관련된 알고리즘 파트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우리가 꼭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 강의지 사무자동화 강의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사무자동화 필기, 그것도 실기도 아니고 필기 시험 문제를 보느냐라고 하면, 자, 시행처가 같은 공단, 그쵸? 산업인력공단에서 큐넷에서 출제하는 시험 범위와 관련된 전반 사항에서 C코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에서 꾸준히 3문제, 4문제가 아주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자, 개편된 정보처리에서는 알고리즘 영역에 예전에 순서도만 나왔는데 요즘은 C코드가 나오죠. 자, 개편된 이력이 길지 않아요. 2017년 1회부터 우리가 실무 알고리즘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개편이 되면서 C코드, 자바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알고리즘 공부하는 거 순서도 C, 자바 동일합니다. 자, 그래도 C코드 매우 낯설기 때문에 기본 문법은 조금 여러분이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이번 회차는 좀 난이도가 낮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꼼꼼한 그쵸? 주소와 관련된 배열 부분, 포인터 부분 문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산업기사에서 자,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강의를 다 수강할 필요는 없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강의실에 있는 첨부 자료 인쇄하셔서 자, 해당 코드 빠르게 살펴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C코드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C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볍게 플레이하셔서 수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2018년도 1회에 4문제 나왔는데요. 코드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볼 건데 우리 시험 정보처리는 주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주관식이에요. 단답형. 자, C코드에서 문제, 또 자바코드에서 이 문제는 자,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빈칸 채우기, 그리고 결과 적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 코드의 결과는 무엇일지를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 분량 때문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시험에서 정보처리 시험에서 아직 포인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미비합니다. 그렇죠? 자, 포인터, 콜바이 포인터 또는 주소 참조. 자, C언어 문법에서, 자바 언어보다는 C언어 문법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할 포인팅 작업에 대해서, 포인팅 코드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인터 개념을 잡고 가셔야 C언어의 특징인 함수 코드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기본, 자, 다음과 같은 객관식 문제에서 포인터 변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1회 46번 문제에서 객관식으로 나왔는데요. 코드 2줄 나왔어요. 그쵸? 자, C언어에서 변수 P_CH. 자, 변수 이름입니다. 자, 에 대입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는 것은 자, 캐릭터 변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뭡니까? CHAR, 아스트릭. 자, 선언문이에요. 자, 포인터 연산자가 아니고 포인터 변수를 생성하는 선언문입니다. 자, 우리 메모리 어딘가에는 항상 변수의 공간이 존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번지 공간에, 그쵸? 네, 1000번지 공간에 P_CH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그렇죠? 변수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요? CHAR 캐릭터형 아스트릭형으로 타입으로 공간을 만들어라. 그랬기 때문에 이 P_CH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자, 정확하게는 32비트이지만 저희가 그런 하드웨어적인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알고리즘이라는 논리적인 생각, 그쵸? 풀이 과정 정도, 문제 해결만 하시면 되지만 포인터 변수 좀 너무 어려워하셔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 원래 두 문장이에요. 그쵸? 하나는 CHAR 포인터 변수 P 언더바 CH를 선언하는 선언 문장이고, 자, 동일한 타입이기 때문에 CHAR BUF 300, 자, 뭡니까?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 요소가 300개입니다. 자, 1차원 배열. 그죠? 1차원 배열 300개, 300바이트 공간에 자, 우리가 500번지라고 하면 500번지부터 캐릭터 공간이 몇 개? 300개. 하나, 둘, 셋. 글씨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문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300개가 마련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개수는 요소의 수, 배열 요소가 300개예요. 캐릭터가 연이어서 300개. 자, 500번지라 그러면 500, 501, 502, 503 해서 300번지 해서 이름이 BUF 배열 해서 BUF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배열과 관련해서 C코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 배열의 시작 위치가 0번지 인덱스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그러니까 299개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인덱스. 첨자라고 하죠.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련 번호로 우리가 위치를 구별하고 있는데 C코드, 자바코드에선 0번지부터 해서 버퍼 내에 0번지부터 299번지까지 캐릭터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자, 이 선언문 두 개예요. 그죠? 네. 한 줄로 우리가 이렇게 쉼표해서 동일한 타입을 적용해서 선언문을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는 나와 있는 이 대입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까요? 는 BUF가 CH, 자, P 언더바 CH 속으로 들어가죠. 대입되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로 그렸어요. 왜 그럴까요? 아, 이 공간에 있는 값이 만약에, 그쵸? 네. 이렇게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데 이 P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긴 문장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이렇게 포인팅 가리키고 싶다라는 개념을 지정해 준 배정문이죠. 자, 그래서 BUF라는 그러니까 BUF라는 1차원 배열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자, 이 BUF 덩어리를 내가 포인팅하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BUF의 시작 주소인 500번지를 여기에 넣어주면 자, 우리가 포인팅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정확하게는 자, 캐릭터형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가 포인터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P 언더바 CH 공간에 뭘 담아야 되냐면 저렇게 500번지 주소를 담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500번지일 수도 있고 5000번지일 수도 있고 1000번지일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다르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이기 때문에 자, BUF 배열의 0 요소의 그쵸? 주소. 그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뭡니까? 얘는 개념적으로 1차원 배열의 시작을 가리킨다 해서 앞에 있는 주소 연산자와 가까로 0을 생략하고 BUF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건, 자, 1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1차원 배열에서 배열의 이름, 배열의 네임, BUF는 무엇과 같아요? 같다, 그쵸? 네, 뭐와 같다, 뭐 이런 기호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같다라는 의미로. 자, 뭐예요? 첫 요소에, 배열의 첫 요소에 주소 값과 같다. 0번지, 첫 요소는 0번지 요소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마치 공식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배열명은 배열의 첫 요소, 첫 번째 요소, 0번지 요소의 주소. 자, 주소 연산자예요. 저 기호가. 자, 이렇게 주소 연산자. 표시를 여러분이 C코드에서 보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주소 연산자는 여러분 단일적으로 이렇게 배열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함수를 구별해서 매개 변수 전달 코드가 만약에 나온다면, 코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여러분 주소 연산자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잘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BUF의 0 하면 P고요. BUF의 주소 하면 이렇게 0번지의 주소인 500번지. 뭐 이렇게 주소를 가정하는 설명이 좀 어렵기는 하시지만,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 1차원 배열에서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0번지 요소의 주소와 같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인데 너무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봐보면, 다음 문제는 뭐 시언어 기본 문법에서 변수 이름으로 부적당한 건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간단하게 보자면 시언어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로 틀린 것은 키워드 예약어죠. 우리가 약속해서 그 단어는, 그쵸? 네,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다이나믹 같은 단어, 키워드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동적인이라는 이 단어 IT 쪽에서 많이 여러분이 접하셨을 텐데요. 자, 오토나 타입데프나 컨스트는 시언어의 예약어가 있어요. 자, 시언어의 특징은, 이런 키워드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곧 나옵니다. 자, C코드에서 나오거나 자바 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코드는 보시면 알겠지만 몇 줄? 4줄. 그쵸? 네. 자, 근데 왜 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류의 문제는 개편 초창기에 출제가 될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 자, 자바 코드 문제가 실제로 객체 제한 코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오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자바 코드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C는 로직이 들어간 개념 문제를 좀 코드로 많이 내고요. 자바 코드는 이제 차근히 개편 초기이기 때문에 연산자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결과를 유추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도에, 그쵸? 예, 산업기사 문제 쪽에서 자바 코드에 연산자를 차근히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산술연산자, 복합연산자 이미 출제가 됐고요. 자, 요 기호 논리연산자라고 나와 있는 기호가 곧 출제가 되거나 코드에 포함이 됩니다. 저 논리연산자 부분은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통신 또는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마스킹 개념을 배우면서 접하셨던 엔드 기호예요. 자, 제가 왜 자바 얘기를 하냐면 C 언어의 특징이 연산자가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C 언어 이후 나온 언어들은 다 자바
자바도 마찬가지로 C에 있는 연산자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다음 코드의 결과값은 해서 자 준비합니다. x의 4라는 값과 y의 7이라는 값을 변수에 담고요. 자 result라는 인트형 변수를 준비합니다. 자 C 언어를 처음 공부하신다고 한들 딱 코드를 봤을 때 그렇게 어렵게만 살피지 마세요. 왜냐 순서도에서 공부하신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이 순서도에서 만약에 이 코드를 보셨으면 순서도에서는 이렇게 나왔겠죠? 아, 초기값 설정 및 준비하는구나. 그쵸? 자, 그러면 차례로 봐야죠. 기본적으로 처리는 차례로 되니까. 처리하는구나. 자, 마지막에 프린트 F 해서 결과를 출력하는구나. 자, C 공부라고 해서 너무 우리가 개발자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무와 관련된 역량평가를 하긴 하지만 개발자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도 공부의 베이스를 두시고 C 언어에 조금 더 구체적인 문법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그러면 X는 Y는 자 4와 7이라는 정수 공간이죠. 자, 그래서 C 언어는 순서도랑은 좀 다르게 꼼꼼하게 공간을 계획합니다. 자, 그래서 INT 하면 뭐예요? 정수형 변수. 자, 소수 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앞에서 얘기한 키워드 INT는 정수 변수를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구나. 영어를 잘하실 필요는 없지만 인티저가 정수라는 영어 단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순서도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C코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정수 공간 변수 몇 개? 3개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X 공간 Y 공간 4바이트짜리기는 해요. 자, 제가 소문자, 대문자 좀 구별해서 적을게요. 소문자 X, 자, 소문자 Y라는 정수형 변수가 있고, result 라는 정수 공간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도에서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4를 담고 있는 변수 X, 7을 담고 있는 변수 Y. 자, 리절트는 뭔지 모르지만 일단 준비하고 있고 해서 10진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안은 2진수로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INT형은 기본적으로 C나 자바 코드에서 최근 4바이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4바이트 공간은 48에 32비트. 자, 4나 7이 32비트 길이로 표현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럼 리절트는 다음과 같이 오른쪽을 계산해서 넣습니다. 여러분 필기에서 이 문제 보셨습니다. 자, 실기이긴 하지만 잘 모르지만 이 기호가 뭐지? 라고 했을 때 논리, 곱, 연산자예요. 그렇죠? 네. 엔드 연산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논리에 뭐가 또 있습니까? 논리, 합. 우리가 오와 또는 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기호는 C 언어에서 이렇게 파이프 처리를 해요. 자, 근데 정확하게 갑시다. 자, 논리기호 맞습니다만 네, 여기에 하나 더 붙이셔야 되는 게 비트입니다. 비트 논리곱 연산자. 자, 비트 단위 연산을 하는 비트 논리 합 연산자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자, 그럼 얘가 그냥 논리 곱일 때는 2개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논리 곱일 때는 이렇게 2개를 연달아서 붙여요. C, 자바 모두 마찬가지예요. 네. 자, 간혹 시험지에 지금 제가 띄어서 그렸는데 직선으로 그려도 논리합 맞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햇이라는 기호죠. 비트, 익스클루시브 오와 베타적 논리 합
연산을 비트로 수행하는 기호예요. 자, 중요한 건 비트 연산자를 C 언어가 제공하고 C 언어 이후 언어들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시험 문제에 돌아가면서 나오고 단순하게 수행의 결과는 자, 리절트 XY네요. 변수 이름이. 리절트 XY는 무엇인가? 자, 십진정수로 출력해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47 해서는 얘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진수로 변합니다. 자, 아주 정확하게는 32비트 진법 변환해야 되지만 저희가 32비트라 치고 뒷자리에 실제적으로는 32비트 표현을 해야 되지만 네 자리만 좀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4는 이진수로 변환하면요. 0, 1, 0, 0 이진수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다 죄다 0이겠죠? 네. 자, 7도 마찬가지로 원래 32비트 해야 되는데 뒷자리만 1, 1, 자, 0111 세 자리 0, 네 자리만 할게요. 예. 요렇게. 이게 7이에요. 그죠? 예. 여기는 다 0입니다. 그죠?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자, 뒷자리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연산을 해요? 아, 리절트는 두 개의 비트를 AND 연산을 각각 32번 수행을 하는구나. 32번. 자, AND 둘 다 1일 때 1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0, 0. 그쵸? 네. 둘 다 1이어야 되는데 다 0이니까 0. 자, 그럼 여기 차분히 해볼게요. 0, 0 같은 자리 AND 처리하기 때문에 0. 1, 1. 아, 여기 1이네요. 둘 다 1이니까 1. 자, 그리고 0, 0. 자, 같은 자리 위치에 1인 건 딱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진수로 되어 있는데 자, %D라고 해서 십진수로 데시말, 그쵸? 표현하고 싶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1, 2, 4라고 해서 자, 답은 2번 출력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러한 시험 문제의 난이도 높진 않지만 명확하게 공부를 했어야 풀이하실 수 있기 때문에 AND OR, 그쵸? 비트, 익스클루시브 OR, 그쵸? 자,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논리와 관련된 연산자 2학년산으로 대부분 나올 거고요. 뭐 논리 낫과 관련해서는 그쵸? 뭐 일단 두 개의 변수 대상을 가정하고 같은 자리 비트 계산하는 처리를 우리가 한번 C 언어 코드로 한번 살펴봤어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 C 언어에서 용어로 설명을 해서 아니 이거 진짜 객관식 문제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R밸류라는 용어를 저희가 한번 들어는 봤어요. 순서도에서도 마찬가지고 C 언어 수업을 하면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R 뭐예요? 아, right 오른쪽 그쵸? 네. 자, 오른쪽 값. 자, R밸류에 해당하는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R밸류는 중요한 건 는일 때의 R밸류입니다. 자, 는 뭡니까? 대인문, 배정문, 그쵸?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는, 기호. 같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값을 자, 오른쪽에 있다 해서 R밸류 라고 얘기를 하고 왼쪽에 있는 걸 그쵸? 레프트 해서 L밸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 순서대로 따지면 이렇게 직사각형 처리되는 배정문일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있는 자, 우리 순서도에서도 공부했어요. 자, 주소
위치에 저장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대입된다. 같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R밸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값에 해당하는 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자, 2번 4와 같은 상수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은 주소 위치. 그쵸? 네. 오른쪽은 여러분이 4 이렇게 하시던 1 더하기 3 하시던 변수 이름 A를 하시던 A 속에 있는 값이 자, 이 주소의 위치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출제가 된 객관식 문제까지 2018년도 1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 출제된 걸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도움이 될 법한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드가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문법적인 키워드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토큰이라는 건 A 뜯어내고 번역하고 가까로의 의미 따로 인덱스라는 의미 따로 는 따로 1 따로 십자가 더하기 따로 2 따로 하기 때문에 토큰은 각각 뜯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의 기호들로 번역이 이루어지고 분석이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토큰이라는 용어가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사용이 되는 언어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뭐 이번 회차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문법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정리하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 모든 강의를 듣지 마시고 인쇄하셔서 풀이 정답 확인하셔서 이해가 되시면 굳이 강의 부담 있게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되는 알고리즘 공부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더라도 여러분이 60점 이상 합격을 맞을 때 점수를 확실히 득점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오늘 특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